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믿을만한 분한테 보험을 가입했다고. 지금까지 나는 보험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을 믿게 되고 알게 되어서 완벽하게 이제 보험을 가입했어. 짱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누군데? 그러면 이분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어떤 대리점의 지점장님이고 뭐 어떤 본부장님이셔. 제가 모든 지점장님과 본부장님을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점장이나 본부장님인데도 뭔가 설계를 잘 받았는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너무 직책에 연연해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걸 의미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나는 이런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럼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니까 왠지 믿음이 간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한테 보험을 가입했다고. 아무 걱정이 없어. 내가 10년 동안 보험 때문에 머리 너무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제 이런 걱정이 없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땡땡땡 보험 지점장이라는데 여기도 이것저것 보험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보험 설계안을 봤더니 다 때려박았어요. 전부 다 때려박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뭐 이 정도 아기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넣으셔야 됩니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니까 이번 일당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고, 또 이게 기간지가 조금 안 좋으니까 그와 관련된 거 있으면은 조금 넣어서 했더니 전부 다 때려박았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당을 저렇게 하면 비싸지니까 보통 애기들 이번 일당은 두 개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자, 30세 만기에 이번 일당을 넣고 백혈병 관련된 거 애기 특약 넣고 90세 만기에 암뇌심장 뭐 수술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면 좋죠. 근데 왜 다 때려박았냐? 우리가 왜 그러면 이번 일당을 또 30세에 빼는 게 좋냐? 다 때려박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좋죠. 그리고 30세 만기에 이번 일당을 넣는 이유는 90세 만기 무해지에 이번 일당을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 만기 최저로 해도 80세밖에 안 돼요. 30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일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측정할 때는 20년 나 9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90세 동안 돈을 안 내죠. 하지만 90세 때까지 갱신이 되어서 만약에 내어야 될 돈들을 미리 측정해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30세 만기에 이번 일당을 넣으면 조금은 더 저렴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30세 90세 나누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이야기를 나오죠. 자, 보니까 KB가 그나마 조금 낫다. 앞에는 땡땡 회사인데 거기는 그냥 내열관 허혈성인데 내열관 허혈성이 나쁜 건 아닌데 요즘 허혈성보다 더 좋은 특약이 많이 나왔어요, 심장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나마 KB 하는 게 조금 낫다. 뭐 KB나 뭐 현대나 하나 이쪽이 좋죠. 하나가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는 다 돼요.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KB는 더 넓게 보장하는 게 없다고 해서 이 KB 약관이에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파는 많이 가입하시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KB는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현대는 사실 약간의 세부 내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 봤을 때 하나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또 좀 비싸죠, 보험이.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춘 게 KB죠. KB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야. 왜냐면 허혈성보다는 높으니까. 더 넓게 보장하는 게 없다는데 약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서류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책을 믿고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서류. 유일하게 인간은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거짓말을 못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법이 있고 서로의 상품에는 이런 약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관을 보니까 당연히 보장 범위가 더 넓네. 허혈성보다 더 넓구나. 그러니까 KB가 당연히 더 넓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 내용을 쭉 두고 봤더니 이제 막 따진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듣고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실직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신입 교육이 전문이고 설계는 잘 안 한대요. 잘 안 해서 잘 모른대. 그래서 제가 딱 봐도 보통 그렇다고 했어요. 지인 소개나 부탁이 있을 때만 설계한대. 지인이나 소개는 무슨 죄예요, 그러면? 그쵸?
우리가 그 잘못된 설계 아니면 조금 더 돈이 비싼 설계를 받으면 월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월 만약에 2만원이 더 높은데 이게 30년 납이다 그럼 720만원 나갑니다. 720만원. 뭐 조금 덜 받아도 그죠? 이것보다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지인 소개 부탁이 있을 때하고 신입교육 전문이고 설계는 잘 안 한대. 이런 분한테 설계를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뭔가 빠삭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신입교육 전문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봐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험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유도 있고 아닌 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 지점장 본부장의 특징이 있어요. 요거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경우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험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고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더 이상 나는 보험으로서는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전부 다 알았어. 보험에 도가 텄어. 그런 사람이 지점장 본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는 보험회사의 구조는 자기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보험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내가 리크루팅 사람을 100명 1000명 데리고 오면 지점장 본부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왜 설계를 잘 안 하게 될까요?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에요. 지점장님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설계사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분이 한 보험 한 개를 팔면은 처음에 100%가 나오죠. 이 100% 중에서 이 지점장이나 본부장님이 98%를 가져가요. 그럼 2%는 소속되어 있는 대리점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얼마씩을 받아가냐? 예를 들어서 70%라고 해요. 그럼 70과 98에 28의 차이가 남죠. 총 그 원장 100%에서. 그럼 28의 수익을 이분이 가지는 거예요. 여기도 28, 여기도 28, 여기도 28. 그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설계를 안 해도 요 차익만큼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설계를 해야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요쪽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그 차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점장이랑 본부장 대부분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설계가 익숙지가 않고 설계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의 야 나가서 잘 팔아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얻어. 너는 말이야 이런 점이 약해. 너는 이런 점에서 멘탈을 잡고 고객을 설득해서 팔아오란 말이야.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런데 아닌 지점장이나 본부장님도 있어요. 반대의 구조죠. 어떤 구조냐? 바로 이런 구조예요. 약간 더 받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98%를 받아가는데 이분이 한 90%를 받아. 아니면 92%를 받아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 없죠. 그러면 차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먹고 살려면 영업을 해야 돼요. 이분도 올바른 설계안을 가지고 요 아랫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에 집중돼 있어요. 이분은 지점장이나 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계를 더 많이 알죠. 오래 했으니까 보험도 더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 박사가 되기 쉬운 거예요. 계속 현장에서 누비는 거예요. 현장을 누비면서 뭔가의 지식을 더 많은 습득해가지고 고객한테 더 올바른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거예요. 평생. 밑에 사람이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팔아서 난 내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밑에 엄청 100명 1000명 깔아가지고 다익선하겠다.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지점장 본부장님이니까 보험을 많이 알고 오래 하셔가지고 잘해주겠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 분인지 이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내가 그 보험회사의 대리점의 누구의 직책 이런 게 공돈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내 보험료를 어떻게 합당하게 똑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는 설계안을 가지고 오는지 이걸 가지고 딱 증거 자료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핵심을 잡으셔야 정말 올바르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이 구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납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너무 직책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올바르게 아니면 확실하게 보험을 잘 설계를 받고 가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